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달라이라마의 마음 공부라는 책을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연히 이 책을 만났는데요.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의 마음 공부. 분노를 사랑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이기심을 자비심으로 바꾸는 마음 수련법. 달라이라마 지음, 니콜라스 프릴랜드 역금, 이현주 옮김, 해냄 출판사. 들어가는 글 먼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지 괴롭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또 나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의 평화를 발전시킬 잠재 능력이 있고 따라서 누구나 행복과 즐거움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에서 왔든 서양에서 왔든 간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잠재 능력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평등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가 좀 크고 또 피부색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육체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차이는 별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닌 정신과 정서의 유사성이지요. 우리는 다스리기 힘든 나쁜 감정들도 가지고 있지만 내적인 평안과 힘을 가져다주는 좋은 감정들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물의 좋지 않은 면만 보고 절망감을 느끼는데 이런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기적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솔직히 나는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의심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마음을 닦음으로써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결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비록 분노와 증오에 쌓여 있다 해도 내면의 평화에는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정신 태도는 부정적이라면, 그래서 늘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 또는 자기 혐오에 젖어 있다면 비록 최고의 벗들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 여부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삶의 문제들이 돈이나 물질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여기는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물론 물질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태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태도는 설령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데서 발을 빼는 법을 배워야 해요.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마치 유행처럼 물질적인 발전은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내면의 가치들을 무시하는 게 눈에 띕니다. 우리는 물질적 점유와 내면의 영적 성숙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좋은 기질을 나는 참된 인간의 가치라 부르고 싶습니다. 서로 나누고 보살펴주는 것 같은 좋은 품성을 기르고 지켜가면서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사회의 다른 많은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16살에 자유를 잃고 24살 되던 해 조국을 잃었습니다. 지난 40년 세월 무거운 책임을 지고서 망명객으로 살아왔어요. 돌이켜보면 결코 쉬운 인생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속에서 나는 자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태도가 나에게 내면의 힘을 가져다 주었지요. 내가 좋아해서 자주 드리는 기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간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중생을 돕기 위해, 중생을 섬기기 위해,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저는 남아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속에서 힘이 솟고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내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다는 사실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달라이 라마는 어딘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이 반드시 종교적 신앙의 바탕을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세속의 윤리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세계의 모든 대종교들이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비록 철학적 견해나 의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종교의 기본 메시지는 상당히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 자비, 그리고 용서를 가르치고 있지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존과 안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타인들의 협력과 공헌의 결실이기에 남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하지요. 지구 경제학을 말해야 하는 오늘 국경선은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들끼리만 서로 기대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륙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서로 깊은 의존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씨앗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천재지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 유혈사태, 맹목적인 민족주의와 국경선 위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모든 인간이 만든 것들이지요. 저 우주 공간에서 이 세계를 내려다본다면 국경 위에 철조망 따위가 보이겠습니까? 그저 작은 행성 하나로 보일 따름이겠지요. 모래 위에 금을 한 줄 긋고 나서 우리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커질수록 상황의 실상을 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최근에는 과거의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동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매우 좁은 의미의 국가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니 그들이니 하는 개념 자체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이익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자신의 미래를 보살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아주 단순하고 한심합니다. 적을 해침으로써 결국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고 있으니까요. 현대기술과학의 발전과 지구 경제학의 도래,
그리고 엄청난 인구 증가로 인해 세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많이 좁아졌지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수준은 그만큼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국경선에 매달리고 우리니 그들이니 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날 지구별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국가, 종교, 심지어 작은 마을들도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지 않고서도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적의 파멸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폭력과 전쟁이 나름대로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싫든 좋든 서로 의존하지 않고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란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에 직면하거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대화야말로 유일하게 바람직한 방식이지요. 한쪽만의 승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을 풀어야 하며 언제나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폭력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정말로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폭력이야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어요. 비폭력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무관심하게 뒷짐만 지고 서 있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개입하되 우리에게만 이로운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폭력은 단순한 폭력의 부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비와 보살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비심의 구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가정은 물론 국가 차원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비폭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비심의 바탕을 둔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가능한 모든 시각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보통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려고 합니다. 상황의 다른 측면을 아예 무시해버릴 때도 있지요. 이것은 대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아닌 타인들도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손도 있고 발도 있는 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지요. 그런데 만일 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손이 얼른 도와주러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도 우리 몸이니까요. 우리의 한 부분이니까요. 우리는 또한 환경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의 집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집이에요. 과학자들이 화성이나 달에 가서 사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선 거기서 숨을 쉬는 데만도 엄청난 장비가 필요할 테니까요. 이 푸른 지구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아름다운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이 별을 파괴하거나 끔찍한 상처를 입혀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므로 환경을 보살피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상황을 좀 더 넓은 각도에서 보고 그 안에서 깨어있기를 수련하면 가정에도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다투는 것을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경우가 많지요. 만일 우리가 상황의 어느 국면만 본다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초점을 모은다면, 그래요. 그러면 싸우고 다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혼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을 좀 더 넓은 각도에서 보면, 물론 그때도 어떤 문제를 발견하겠지만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비상수단까지 쓸 필요 없이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소한 문제야. 이렇게 우리는 가정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 안에서도 비폭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또 다른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틈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은 민주주의, 자유, 해방, 평등의 개념들을 세웠습니다. 그것들은 훌륭한 헌법 아래 보장받고 있지요. 그러나 이 나라의 백만장자 수는 늘어나는데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지구 차원에서도 우리는 부자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간의 극심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아주 불행한 일이지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될 온갖 불안과 분쟁의 씨앗인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천당 같은 곳이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1979년 뉴욕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참 잠을 자다가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알고 보니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오랜 친구 하나도 미국에 살면서 겪었던 일을 내게 들려주었지요. 그는 검소하게 살다 간 사람이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견뎌야 하는 문제들, 두려움, 살인, 강도, 폭동 따위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들은 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자기네와 똑같은 사람들이 별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호사스럽게 살아가는데 자기들은 날이면 날마다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부유한 이들도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이 커다란 틈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얼마 전 봄베이에 살고 있는 한 부유한 집안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집안의 할머니는 신심이 두터운 분이었는데 복을 빌어달라고 청하더군요. 그분에게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일단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부잣집에서 오셨어요. 참 복된 일이지요. 모두가 전생에 쌓으신 공덕의 열매입니다. 부자들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철저하게 자본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요. 이제 부자들은 사회의 방식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교육과 건강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본주의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좀 더 유용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요. 도덕의 관점에서 보든 실용의 관점에서 보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 해서 피부 접촉조차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지요. 1950년대에 이 계급 출신으로 인도 헌법 제정에 참여했고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 박사가 불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처절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나는 가끔 그들에게 말하지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그냥 앉아서 다른 계급 사람들을 원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있으면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기를 신뢰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활용하세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보살펴야 하고 가난한 이들은 자기를 신뢰하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몇 년 전 남아프리카 소웨토에 살고 있는 어느 가난한 흑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생계를 꾸리고 상황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는 철저한 인종 분리주의가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를 공감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법적으로 흑인의 권리가 백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노력하면 최대한 기회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법적인 평등이 보장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실질적인 평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슬픈 어조로 흑인의 두뇌가 백인의 그것보다 열등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 정신 태도가 존재하는 한 사회를 변혁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지요. 나 자신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당신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리석음을 겪었습니다. 만일 우리 티벳에 지금 남아프리카에서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지난 40년 세월 동안 인도에서 힘겨운 망명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아주 성공적인 망명 공동체를 그곳에 건설했지요. 우리는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람입니다.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인종분리 정책 때문에 당신들에게 기회가 없었지요. 인종분리 정책만 아니라면 우리 모두 똑같은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숨 짓듯이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모두 평등한 존재임을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아픈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것과 그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를 신뢰하는 일이야말로 밝은 미래를 위한 바탕인 것입니다. 자기 신뢰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평등한 존재이며 똑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겨룰 수 없다는 생각이 실패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은 바르게, 진실하게, 남을 해치는 일 없이 합법적인 권리를 사용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진보를 위한 정당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필요한 온갖 기회가 다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신뢰하면서 삶에 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 신뢰와 교만이나 자만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마음 공부의 한 부분이지요.
내 경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고 또 불교 수도승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내게는 불성을 이루기 위해 돌을 닦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다음 자신을 눈앞에 있는 작은 벌레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작은 벌레는 너무 빈약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할 능력이 없겠지. 이 타행이 뭔지도 모를 거야. 그런데 나는 사유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토록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작은 벌레가 나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진지한 게 사실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봅니다. 그는 아주 멋진 머리카락의 소유자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카락이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서 자신보다 나은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만이나 교만을 꺾는데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잔뜩 풀이 죽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잠재 능력을 떠올려야 합니다. 마음이란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유념하여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해지려 한다면 앞에서 내가 말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절망감이나 좌절감에 빠졌을 경우에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매우 강력해서 때로 자기 스스로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닦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강렬한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전에 자신을 그것들한테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느껴질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분노가 나를 이끌어 더 많은 에너지, 더 확고한 결심, 더 빠른 반응을 데리고 가는구나.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지 않은 감정이 주는 에너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사려 깊은 행동보다 더 많은 불행과 부작용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격한 감정이 가져다주는 에너지가 정말로 유용한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성급히 화를 내는 대신 우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분석한 다음 분명하고 객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강한 목적의식을 심어줄 거예요. 이것이 좀 더 건강하고 쓸모있고 창조적인 에너지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접한다면 먼저 우리는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당함이 견딜만 하고 그렇게 견딤으로써 발생할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깨어있는 가운데 판단한 결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나쁜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는 신속히 적절한 대응책을 취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결론은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선명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야 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입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고 그를 미워한다면 소화도 안 될 것이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해서 결국 안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를 내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을 더 많이 복용해야겠지요.
날마다 기분이 엉망이 되고 마침내 여러분의 오랜 친구들도 찾아오는 것을 꺼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살도 늘고 결국에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웃은 진짜로 좋아하겠지요. 여러분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서 자기 뜻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그의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평온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늘 상쾌하고 더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지겠지요. 그러면 부당하게 굴던 여러분의 이웃은 마음의 걱정이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지혜롭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있는 편이지요. 이런 태도는 아주 효과적이며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용과 인내를 나약함의 표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강한 힘의 표징입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인내와 관용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질이 필요해요. 아주 유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기질을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바로 적들의 도전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적은 곧 우리의 구루요 선생이에요. 그들의 동기야 무엇이든 상관없이 적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힘든 시절이 내면의 힘을 기르고 유익한 경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지요. 미국에서는 고생을 모르고 안락하게 자란 젊은이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당황하고 난처해하는 것 같더군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마구 비명을 질러대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전 세대들이 당면했던 여러 시련들 또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겪어야 했던 고난들을 한 번쯤 돌이켜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현대사회가 잘못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죄수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책임감과 노력해보려는 마음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더 비참해지고 더 고통스럽고 모두에게 더 큰 불행을 안겨줄 따름입니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신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까지의 잘못이나 나쁜 행실을 고치고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으로서 책임있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에이즈 환자 같은 이들을 배척하는 것도 매우 슬픈 일이에요. 특수하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좋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지요. 내 자비는 빈말일 뿐이에요. 진짜 자비를 베푸신 분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때로 우리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차로 인도를 여행할 때 나는 역에서 가난한 이들과 거린들을 많이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모르는 척하고 심지어 괴롭히는 것도 보았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불행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볼 때마다 친절하게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 지나친 집착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친구들 가운데는 집착이나 집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집착을 하지 않으면 맥 빠진 인생이 돼버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욕망이나 집착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의 긍정적인 태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집착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들어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하고 결국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요. 분노나 증오처럼 집착도 파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아무 감정도 없이 목석처럼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분별할 수 있으며 또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쁜 것은 제거하고 좋은 것은 유지하거나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해요. 불교에는 기쁨과 기쁨의 원천을 타인에게 줌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상상하는 수련법이 있지요. 비록 이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를 바꿔줄 수는 없다 해도 참된 보살핌과 자비로서 그들의 곤경을 더불어 나누려는 자세는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련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내적 힘과 용기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신앙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신앙을 가지지 않으니라도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는 기도문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수행하는 이들이라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가 믿는 신성한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이면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이슬람교도라면 알라를 생각하시란 말씀입니다. 이제 이 기도문을 암송하는 동안 자신의 영적 가치를 높이 끌어올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종교를 가지지 않은 분이라면 모든 사람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기를 바라며 괴로움을 극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착한 가슴의 소유자가 되기를 스스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친절하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부유함을 얻고 슬픔에 쌓인 힘없는 이들이 기쁨을 얻게 하소서. 버림받은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계속되는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겁에 질려있는 이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묶여있는 이들이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약한 이들이 힘을 얻고 그들의 가슴이 우정으로 맺어지게 하소서. 자, 여러분, 달라이라마의 마음 공부 들어가는 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